안녕하세요, 덱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날씨도 좋고 눈 오고 나서 그런지 날씨가 맑았고 외부로 나와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게 또 요즘 미쳤나봐요. 자꾸 이런 걸 자꾸 가져와. 차를 하나 또 가졌습니다. 7 시리즈 우리 08년식인데 02년도부터 출시되었던 266이죠. 얘는 롱바디 버전이기 때문에 266 바디를 가져왔는데 카포로 자꾸 가는 길로 제가 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뭐 차 키가 너무 주렁주렁이야. 이렇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거 한 대 더 가져온 이유는 우리 애들이 조금 커지면서 이제 좀 큰 차가 좀 뒷자리가 좀 큰 주말용 차가 필요했는데 요즘 이게 또 유튜브 하면서 이게 또 이 차에 또 완전히 심취해서 한때 20대 때 제가 또 대학교 때 꼭 타고 싶었던 차, 버킷리스트에 했던 차다 보니까 알아보다 보니 요즘 또 이 차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부랴부랴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오늘은 간단하게 한번 차에 대한 외관이나 실내 쪽, 그 다음 앞으로 어떻게 이걸 좀 복원해 나갈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한번 일단 외관을 한번 먼저 보시면요. 이 차는 이제 롱 버전, 그러니까 리무진 차량이다 보니까 사이드가 굉장히 길죠. 굉장히 차가 깁니다. 길어서 특히나 이 뒷열 쪽 보시면 좀 지저분하네. 뭘 막 싣고 와서 뒷열에 뭐가 있긴 한데 굉장히 넓죠. 물론 X도 크고 EQ9도 크고 G90도 크고 S클래스도 큰데 굉장히 좀 저는 BMW의 이 조금 약간 이 시절 BMW가 참 정말 수리하기도 어렵고 고질병도 많고 여러 가지 보니까 어려운 이야기가 많지만 그래도 참 이때가 좀 뭔가 벤츠도 마찬가지지만 이때 나왔던 차들이 뭔가 조금 중후한 맛도 있고 조금은 좀 약간은 대형 세단만의 뭔가 그 플래그십 세단만의 뭔가의 웅장함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차를 선택했고요. 또 한 가지 가격이 아주 그냥 감가가 팍팍 됐죠. 신차가가 한 1억, 지금 같은 경우 740 1화인데 신차가가 아마 그때 당시 부가세 포함해서 한 1억 한 4천 정도 됐던 차인데 그거에 거의 한 10분의 1 이하 가격에 차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딜러 매물은 아니고 개인 거래를 한 건데 이분도 지금 그분이 두 번째 차주, 제가 이제 세 번째 차주가 된 건데 그분이 타기 전에는 그냥 어떤 회사 대표님이 타셨던 차라서 관리를 좀 잘 해갖고 타셨고 가지고 오셔서도 이분도 또 올드카를 좋아하시는 분이라 전 차주분도 이것저것 파워트레인 쪽으로 일단은 집중해서 미션도 전체 내려가고 오버홀도 하시고 엔진도 미세누유도 잡고 하체도 뒤쪽은 얘는 에어 서스펜션, 앞에는 이제 스트럿 서스펜션이 들어가는데 스트럿이랑 에어나 이쪽 하체 서스펜션유도 다 지금 교환하고 관리를 한 상태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한 1년여 정도 계속 정비만 하고 하다 보니까 돈도 돈이고 차값보다 이미 정비비가 많이 넘어갔더라고요, 이분들. 그러니까 이제 차가 또 다른 차도 있고 또 디젤차가 필요하셔갖고 그냥 팔리면 팔리고 말면 말고인데 저한테 온 것 같아요. 아무튼 아주 그냥 잠깐 외관이 아주 지저분한데 지금 눈 맞은 뒤라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씩 복원해 나갈 거고 또 밝은 데서 보니까 이런 데 조금 찌그러진 데도 있어요. 찌그러진 데도 있고 이런 거는 이제 묻은 거고 이런 것들은 다 떼야 될 거고, 그죠? 휠도 봐서 휠이 옵셋이 이때는 조금 보면 많이 안으로 들어가 있는, 약간은 뒤에서 보면은 휠이 안 보이는, 차대만 보이는 이런 형상인데 이걸 나중에 이제 전체적으로 일단은 큰 것들을 다 복원한 이후에 기회가 되고 또 이걸 더 제가 오래 소장한다 하면 오래 소장할 거다라고 하면 휠도 한번 조금은 고려해 볼까 해요. 근데 이제 타이어도 다 바꿔 놓으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주행에 관련되어 있는 거는 이전에 저한테 이전해 주신 양도해 주신 분이 너무 손을 많이 봐놓은 상태라서 사실은 조금 이제 가지고 왔으니까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한번 보긴 볼 거예요. 근데 이제 차 주행도 안 해보고 사실 이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해왔는데 좀 몇 가지 손볼 게 조금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의 뭔가의 복원의 개념으로 따지면. 근데 이제 휠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해도 되겠다라는 거지. 왜냐하면 18인치지만 나름 옵셋이 조금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승차감이나 이런 게 제가 이때까지 타왔던 차가 다 좋은 차가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CL65AMG 같은 경우는 달리는 맛이 있었다면 얘는 너무 안락해. 그래서 요거에 이제 기본적인 바디 컨디션과 실내 클리닝이나 실내 뭔가 복원해야 될 부분, 그 다음 물론 이제 작동하지 않는 전자기기들, 이때 당시에 전자기기가 많이 대거 투입된 BMW인데 이제 S클래스를 잡기 위해서 그러한 기능들에 대한 것들을 다 살리는 거에 주안점을 두고 일단 시간을 좀 충분히 좀 가지고 할 겁니다. 요즘 계속 차에만 있어가지고
조금 다른 일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회사를 잘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외관 컨디션 먼저 보면 뭐 얘는 이제 후기형 모델이고 266이라는 코드명을 쓰죠. 265는 숏바디고 266은 롱바디. 그래서 이제 후기형 모델이에요. 페이스리프트 다 돼서 원래는 이게 테일이 틀리죠. 이렇게 틀린 건데 붙어 있고 뭐 이런 데도 범퍼도 좀 틀린데 이 정도 데가 좀 까먹은 거지, 그지? 까먹은 거고 뭐 큰 골격 사고나 이런 거 없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야 뭐 부사하면 되는 것들 같고요. 그다음 뭐 외관도 보시면 뭐 얘도 08년식이긴 하지만 벌써 13년이 된 차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찍힌 거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다 보수할 거예요. 보수할 거고 뭐 이런 데도 좀 오염 많이 됐고. 자, 그래서 이때는 도어가 특이하게도 이렇게 열면 원래 고정이 되는 이제 스타퍼가 되는 그건데 이 연식대 차들 보면은 안에 스타퍼 부싱이 거의 다 나갔을 거예요. 물론 이것도 다 요즘은 다 리스토어 하시는 분들이 예전보다 많아져 갖고 다 본인들이 자가 정비라든지 또 업체 맡겨서 수리하는데 이게 문이 이렇게 딱 여기서 내가 원하는 대로 딱 멈춰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고스터도어라는 게 소프트 클로징이 다 됐죠. 이때 당시에 S클래스부터 다 되는데 이쪽 문은 잘 돼. 근데 이제 이 문 딱 열어서 봤을 때 내가 딱 느꼈지. 떡꺽 소리 나잖아, 그죠? 자, 보세요. 덜컥 들리나요? 다 덜컥. 그래서 이거 뭐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지금 여기에 있어요. 댐퍼가 이렇게 있고 요 안쪽에 이렇게 원형 약간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뭐라 해야 될까, 부싱이 들어가는데 그 부싱이 약간 말캉말캉한 거예요, 순정은. 그래서 걔가 이제 손상돼 가지고 그러는 거라 얘는 수리 영상 찍어서 뭐 어떻게 교체하는지 그런 것들도 좀 보여드릴 거고. 그래서 이쪽은 고스트 도어가 돼, 그죠? 자, 근데 저쪽이 안 돼. 그리고 뭐 가면서 저쪽 보자고요. 일단은 뭐 타이어도 뭐 교환한 지 얼마 안 돼서 뭐 트레도 많고 뭐 힐도 까진 거 없고, 대신 얘는 그때 당시 차들 다 보면 독일 차들이 이게 발에 이렇게 눈이 시꺼매. 특히 얘는 블랙 베젤이라는 것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눈이 좀 따크한데 약간, 그죠? 그 뭐랄까 스모키 화장한 것처럼 이렇게 블랙 베젤이 되어 있는데 렌즈 커버가 꼭 약간 스모키한 뭔가 라이트 필름 붙인 것처럼 약간 뿌옇죠. 그래서 요거는 마찬가지로 렌즈 커버가 좀 나오는데 비싸더라고요. 얘는 그때 W21보다 좀 비싼데 그래도 어찌됐든 이왕 가져왔으니까 전체 다 올 분해할 수 있는데 해가지고 다 내부까지 다 세척하고 막 좀 깨끗하게 만들고 싶은 그 욕구가 있다 보니까 얘는 당연히 바꿀 거예요. 바꾸면서 그때 CL 차량 했던 것처럼 렌즈 뭐 세척도 하지만 안에 있는 전구리나 이런 것들도 두 번 일하면 안 되니까 그때 한번 싹 오버를 할 거고. 봐서 이 안개등도 얘도 지금 뿌옇단 말이야. 그래서 얘도 구할 수 있으면 얘까지 하면 전면부는 좀 깨끗할 것 같고, 요런 거는 이제 기스가 있죠. 그리고 막 페인트를 보시면 이렇게 붓페인트를 칠해야 되는데 이렇게 붓페인트를 막 칠해가지고 이쪽은 명차를, 이때 당시에 또 명차를 또 아프게 해놨네요. 그래서 일부 복원해야 되는 것들은 외판은 그렇게 복원하고 당연히 뭐 이제 광택기도 한번 밀어볼 거고. 자, 이쪽이 얘도 움직이잖아, 그죠?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 원래 딱 스탑이 돼야 돼요, 이 차는. 근데 이렇게 돼서 문을 닫으면은 안 돼요, 그죠?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 모터는 움직여. 나는 이제 모터가 갔으면은, 이제 레치 모터가 가격이 좀 나가기 때문에 이거 수리비 좀 들겠다 생각했는데 다행히 레치 모터는 움직여. 그러면 안에 뭔가 있던 기어라든지 안에 있는 부속품이나 뭔가 이제 모듈 같은 것들이 딱 뭔가 깨졌다든지 뭐 크랙 같다든지 이런 거는 좀 원인을 찾아서 하면은 수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뒤도 마찬가지로 들어오면 모터는 움직여. 근데 못 당기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와이어 당기는 부분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스타퍼 수리하기 위해서 도어를 열어야 될 거니까 그때 열면서 한번 같이 보던지 아니면 따로 이건 영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문이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 이제 얘도 파워 트렁크가 적용되어 있는 모델인데요. 이게 버튼이 안 돼. 그러니까 어쩐지 차주분이 트렁크를 한번 보자, 전동 트렁크냐 그랬을 때 이 버튼을 안 누르고 이 키 가지고 자꾸 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실까 그랬는데 보니까 차 키로 여시더라고. 근데 그날은 분명히 트렁크가 안 열렸어, 제대로. 지금 뭔가 이 버튼 쪽에 접점이 불량할 거 같아요. 접점 불량 관련된 것 볼 거고, 그 다음 이런 넘버 플레이트 등도 지금 뭐가 경고등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도 점검할 거고. 아무튼 요 밑에 배터리인데 배터리는 교체해 줘야 돼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배터리 편에 보면은 수입차 같은 경우 배터리의 그러니까 노후도가 많이 진행되고 그러니까 충전이 되긴 되는데 노후도가 많이 지났다. SOC라고 하나? 아무튼 얘 라이프 사이클 내에서의 뭔가의 노후도가 많이 진행된 경우에 이때 당시 차부터는 전기 전자장치들이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대거. 그러다 보니까 독일 애들의 특징, 엔진에 멈추면 안 돼요. 미션에 문제 있어도 차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야 돼요. 브레이킹 돼야 돼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파워트레인의 모든 전기적인 전류나 이런 것들을 많이 쏴주기 때문에 필요 없는 기능들을 다 제한하거나 꺼버릴 수 있어요. 특히 뭐 오디오라든지 CD 체인저라든지 뭐 컴포트 액세스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아마도 배터리를 먼저 교체를 얘도 해봐야지만이 그 다음 진단 작업하면서 하나씩 문제점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요 트렁크도 손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공합류를 그러니까 유압류를 조금 보충하든, 다행히도 제가 지금 보니까 쇼바는 살아있는 것 같아. 그때 CN65 AM처럼 쇼바까지 터졌으면은 또 얘도 또 돈이 좀 들어갔는데, 얘는 다행히도 쇼바가 지금 미는 힘이 있어. 미는 힘이 있어서 여기서 잘 멈추고 있잖아요. 그죠? 멈추고 있어요. 물론 이것도 아주 힘이 좋은 건 아닌데 지금 멈추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쇼바 유압은 체크해봐서 문제 없으면 쓸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일단 배터리를 먼저 체인지하고 이러한 버튼에 대한 접점들 이런 것들 좀 점검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외관은 그런 식으로 하면 어느 정도 많이 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뒤에도 보면 이런 데 좀 까진 데들은 복원하고, 뭐 덴트 해야 될 곳이 한 2군데 3군데 정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하고 전체적으로 폴리싱 하면은 뭐 외관은 뭐 지금 봐도 사실은 뭐 요즘 나오는 완전 신형 7시리즈 말고 그 다음 나왔던 F바디랑 비교해봐도 저는 F바디도 물론 좋고 멋진 차인데 이때 차가 좀 더 뭔가 약간 그 진짜 대형 세단 같은 빵빵하고 막 와 딱 봐도 엄청 빵이 크잖아요. 그래서 참 이거 가져왔을 때 어제도 잠을 좀 제대로 못 잤는데 아무튼 그렇고, 자 앞에 한번 이제 실내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내. 이 코일 매트가 깔려 있는데 순정 매트가 없어서 매트를 이제 좀 구했는데 이제 뒤에 것만 다행히도 클래식카 코리아에서 되게 좋은 회원분님이 저렴하게 주셔서 뒤에는 구했고, 앞에 것과 한 세트가 있는 분을 어떻게 알아내서 상태가 이렇게 썩 좋지 않다고 주신다고 하는데, 그건 어차피 세척하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습식 청소기나 실내 클리닝 하면서 세척을 해서 쓰는 걸로 하고요. 일단 시동은 걸었는데 뭐 얘 같은 경우도 요즘 나오는 국산차라든지 수입차, 그 다음 예전에 뭐 벤츠 차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간단한 넘버 플레이트 등 뭐 전구리 이런 거 있으면 다 이런 식으로 뭔가 오리 코드들을 계기판에 띄워주죠. 그래서 우측 방어판 등이 나갔다라고 하니까 빨리 교환하세요 이런 걸 띄워주고요. 얘가 연식이 2008년이라 이 266 바디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이제 다 개선된 어찌 보면 차량이라고 볼 수 있는데, 02년 초기에 출시했던 266 바디나 08년도에 출시한 266 바디나 안에 있는 내장에 대한 것들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다는 거지, 실내나 실내가. 그래서 그렇고, 뭐 얘도 마찬가지로 뭐 기능평을 나중에 따로 찍을 수도 있겠지만 뭐 일단은 없는 기능은 없다, 다 있어요. 뭐 리어 커튼도 있고, 뭐 심지어 측면에도 커튼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글로우 박스나 이런 데들도 뭐 등록주만 있네. 이런 수납함도 되게 크고, 그죠? 이게 뭐 심지어는 뭐 이런 그때 당시에 다 이렇게 고급 차에는 핸드폰이 하나씩 다 달려 있었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도 있고, 얘는 이제 뭐냐, 패들 시프트 이쪽 뒤에도 있긴 한데 앞에도 있어서 양쪽 두 개를 눌러서 내가 원하는 대로 기아 변속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얘는 특이하게 다른 BMW와 틀리게 히트 스위치가 다 여기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면 뒤에 등받이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도 움직이고, 그죠? 좀 특이하죠? 목바지 당연히 올라가는 건 기본이고, 이제 750부터는 옵션이 이것까지 전동인데 얘는 이거 전동. 아우, 청소해야겠다. 그죠? 뭐 이런 컵홀더도 되게 세심하게 이렇게 닫아서 뭔가 안 쓸 때는 이렇게 쓸 수 있게끔 해주고, 뭐 잿더리브 있고, 뭐 시가라이터가 없네. 아무튼 이렇고요. 뭐 이런 데 안에도 내부 콘솔도 굉장히 깊고 보관하기 용이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전차주부는 보니까 이런 실내에 대한 뭐 깨끗함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차의 실제 구동계나 또는 엔진부 이런 쪽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정비하시다가 이제 안에까지 오기가 힘들었던 거지. 왜냐하면 차값을 너무 넘어가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제 지치신 거죠. 그래서 다행히 제가 운 좋게 좋은 가격에 차를 가져왔는데,
또 저희는 또 이게 전문이니까 이런 것들 깨끗하게 이런 거 난 보기 싫거든. 그래서 이걸 최대한 복원하고 이런 버튼들 까진 거, 그 다음 가죽도 핸들도 세척해서 괜찮으면 쓰는데 나는 이 질감이 싫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 핸들 질감을. 이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왠지 이게 조금 오래돼 보여서 이거에 관련된 거는 잘하면 우리 또 가죽 핸들 전문 장인, 제가 예전에 해봤는데 너무 힘들어서 핸들 장인한테 의뢰해서 핸들을 요즘의 가죽, 나파 가죽 같은 그런 느낌으로 좀 바꿔달라 할 거고. 이런데 시트는 당연히 한 번도 뭐 그냥 일반적인 세차는 했겠지만 뭐 전문적인 인테리어 클리닝이나 이런 거 받은 시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천장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얘네들이 옛날 차들 같은 경우, 요즘 차들도 마찬가지예요. 외부에 세워놓는 차들이 낙엽이나 이런 먼지들이 많이 쌓이면은 썬루프 쪽에 배수 구멍이 막혀요. 그러면 그게 타고 물을 타고 들어오거든. 그래서 이런 데가 지금 물이 타고 들어온 흔적이 있는 거예요. 저런 데도 그렇고 이쪽으로 빠지거든. 그러니까 저기가 뭐가 빠진 거야. 그러니까 이거 분해해가지고 이런 데도 뭔가 정비한다고 뺐던 것 같은데 뺐다가 다시 조립을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돼서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실내도 싹 제가 시간을 내서 정리정돈 해가지고 100%는 안 되겠죠. 100%는 안 되지만 거의 뭐 그래도 준신작급에 되는 만큼 이번 한번 해볼까 해요. 이런 버튼 까짐들도 봐서 분해해서 여기 있는 외부 마감 내부 내장재 도색제가 따로 있는데 그걸로 쓰던가 뭐 아니면은 비슷한 컬러를 맞춰가지고 이런 데들 이런 것들이 사실상 조금 차를 올드하게 만들고 이 차가 조금은 품위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매트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꿔볼까 생각합니다. 자, 뒷열로 가면 이 차 뒷열이 대박인 차인데 여기 이제 보면 이것도 순정이에요. 순정이래요. 받침대.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있는지 모르겠어. 이게 뭐 나오거나 EQ900까지만 해도 막 이렇게 뒤에 VIP 시트들은 여기서 이렇게 발판이 딱 나와서 비행기 시트처럼 딱 되는 기능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 얘 같은 경우 이제 시트가 조정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있는 사람들 시트도 그런 식으로 조정하고, 물론 이거랑 동일한 세그먼트의 차량들, 플래그십 세단 같은 경우 대부분 다 있는 기능이긴 해요. 그죠? 앞열 시트를 눕혀서 내가 좀 넓게 탈 수 있는. 이거 사실은 1인 그냥 제가 운전하고 다니면서 기사인 줄 알 거야, 아마. 그죠? 그래서 그러한 차량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뭐 이제 보니까 실제 낮에 이제 이전하고 나서 보니까 손을 대야 될 곳이 많아요. 그 다음, 커튼. 뭐야, 커튼은 올라가는데 커튼 망이 없네. 또 이것도 구하러 다녀야 되는 건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자, 반대편 거 그쪽 보시면은 반대편도 조정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쪽은 커튼이 없다. 그죠? 이 라인은 당해서 하는데 이 커튼 망만 또 어떻게 또 구하던가 아니면 요 밑에 빠져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왠지 느낌이 요 밑에 빠졌을 것 같아. 왠지. 내 생각에는 이걸 설마 일부러 누군가 제거해서 버리진 않았을 것 같고, 안에 롤이 이게 있는데 이 바랑 이게 밑에 걸려가지고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거는 뭐 시간 날 때 분해해서 할 거고. 이런 게 난 싫거든. 다 완전 세척을 깨끗하게 해서 클리닝이 먼지, 저런 데도 보면 막 먼지들이 막 박혀 있고 한데 싹 다 분해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좀 요즘 이제 신형 차량들보다는 약간은 그죠, 좀 이러한 메뉴 뭐 이런 것들도 조금 구리다고 표현해야 되나? 좀 그렇긴 한데 나는 그래도 또 이 감성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리고 이것도 뒤에서 다 조정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자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자리가 이제 짱자리인 거지. 여기서 앉아갖고 다 할 수 있는 거죠. 시트 포지션도 약간 높아, 저쪽보다. 그러니까 여기서 야, 운전 똑바로 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갑질인가? 아무튼 그런 차량인데 사실은 이 차 한번 만져보고 싶어서 사실은 부랴부랴 연말에 돈 쓸 때도 많은데 하나 그냥 구해왔어요. 이렇게 옛날처럼 비싼 차가 아니니까. 근데 저는 이제 목적은 저희가 하는 튜닝 업무 외에도 이러한 것들도 충분히 리스토레이션 하면 차를 멋있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고, 뭐 이 차 저 같으면은 모르겠어요. 뭐 국산차 그냥 뭐 캐스퍼인가 그것도 좋던데 그거 살 바에는 이런 차 그냥 저렴한 거 한 1000만원 미만짜리 사서 한 500에서 1000만원 정도 들여갖고 2000만원 정도 예산에 완전 그때 당시에 출고했던 차처럼 만들어서 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물론 뭐 엔진에 BMW는 누유다, 이퀄 누유다, 뭐 모든 시리즈 불문하고 뭐 4만 타면은 누유가 심해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이런다는데,
그거는 사실상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타냐에 따라 좀 틀리기 때문에 이 차 같은 경우는 20만이 넘은 차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애매하게 10만 초반이나 뭐 14만, 15만 된 차들 같은 경우에는 애매하게 정비 안 하고 돈 안 쓰고 그래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폭탄 돌리가 될 수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그 연식에 딱 걸려 있는 차라서 어쩔 수 없이 아마도 전차주, 그 다음 처음에 탔던 그 차주분도 계속 수리를 하면서 타왔을 거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편량업체 가서 한번 엔진을 까봐야 되는데, 엔진 쪽에는 제가 봤을 때 미세누, 하부누도 없기 때문에 괜찮지만 분명 이 차가 가이드 고무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가이드 고무가 이슈가 있는 차이기 때문에 분명 그쪽으로 미세하게 타고 먹는 것들도 있을 거라고는 조금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생기면 그것까지는 점검해서 마무리할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 외에도 메인터너스를 제가 다 보려고 했는데 전차주분이 이제 정비 리스트를 줬거든요. 1년 동안 다 교환했어. 뭐 점막 블러그, 점막 코일, 뭐 엔진 오일도 요번 올해 뭐 한 4, 5개월 전에 교체하시고 거의 1000km도 안 타신 차라. 브레이크 패드 앞뒤 다 갈아갔죠. 뭐 하체 갈았지. 그러니까 뭐 이제 손볼 게 없어, 내가 엔진 쪽이나 있죠. 그래서 브레이크 디프 같은 경우는 안 갔으니까 디프나 뭐 아니면은 하부 들어가지고 한번 하체 쪽에 뭐 플렉시블 조인트라든지 뭐 이쪽 후륜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 그 다음 브레이크 액이나 파워 스티어링 휠 뭐 이 정도만 좀 점검하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얘는 이때 당시에 S클래스를 잡기 위한 7시리즈였기 때문에 물론 그래도 S클래스의 그 아성은 뭐 허물지는 못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벤츠만 봤다가 BMW 봤을 때는 또 BMW만의 또 이러한 조금은 더 올드하지 않은 느낌의 뭔가 첨단적인 느낌의 그 다음 이제 외형 바디의 이런 느낌들도 참 좋다고 보기 때문에 이 차를 아무튼 뭐 요즘 뭐 공매 받아가지고 막 복원하시고 하는 분도 계시고, 또 공대 출신 뭐 학생분인가 그런데 엄청 아버지하고 하는데 그 감명 받았거든 사실. 그거 보고 해서 나도 이걸 좀 같이 한번 해보고 나중에는 그분들하고도 좀 뭐 카미트가 같은 걸 할 수 있으면 만나서 한번 여러 대화도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아무튼 세상에 되게 차 좋아하고 그렇잖아요. 차를 잘 이제 이렇게 만지고 하시는 분들, 그게 적성에 맞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한 40 중반에 다다르니까 이러한 것들도 더벙커 때만큼이나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에만 올인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예전에 그렇잖아요. 20대 때 대학교 시절에 뭐 고등학교 시절에 정말로 드림카 같은 것들 넘사벽이었던 차들, 그때 당시에 뭐 1억이 넘어 2억이 넘어간 차를 어떻게 그쵸? 청년이 살 수 없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와서는 뭐 조금 내가 좀 차에 관심을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저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유튜브가 좀 서툴러서 아직까지 좀 그런데 뭐 계속 뭐 하다 보면 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저희가 상업적인 부분으로 지금 이 유튜브를 촬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많은 정보들, 그다음 이러한 차들도 보고 나면 멋있게 pin my light, 나만의 차를 멋있게 좀 플렉스하게 할 수 있다, 복원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세컨카로 잘 만들어 놓으면 제가 볼 때는 저희 아들들이 제일 좋아할 것 같네. 보시면은 밝은 데서 봐도 물론 디자인 커버가 지금 부착되어 있고 이건 바로 뛸 수 없는 타입이기 때문에 볼 수는 없지만, 아주 큰 위에서 봤을 때 막 누유가 있는 거는 파워 스티어링 올 캡에서 내가 볼 때는 뿜어낸 정도. 나머지 제가 봤을 때는 그때 당시 후레쉬 비춰봤지만 대부분 묻은 먼지들이고, 최근에 닦긴 닦았어 이분이. 근데 이게 매트한 먼지란 말이에요. 약간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막 어디 바닥에 막 누유가 있다든지 뭐 뭔가 어디에서 막 크게 샌다는 적이 없고, 최근에 냉각계통 쪽도 상하부가 문제가 있었고 그것도 싹 다 수리했던 걸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엔진은 우리가 디테일링하게 뭔가 좀 잡아서 마무리하고 나중에 엔진 내부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 한번 점검 받아가지고 한번 뭐 밸브 스탬실이라고 하죠. 가이드 고무 쪽이나 이런 쪽으로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보면은 뭐 헨다나 이런 데도 전혀 상관없고 무사고 차량이에요. 아마도 CL65보다는 할 일이 조금은 덜 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아무튼 요거 한번 시간을 내서 우리가 이것저것 만져볼게요. 어이, 쇼바가 이상하다. 본네 쇼바가 이상하네요. 자, 아무튼 오늘 외부에서 촬영을 해봤는데요. 아, 여기 좋네 되게. 그다음에 축구하러 가야겠는데. 하여튼 오늘 BMW 266 바디에 740Li, 엠블럼만 750입니다. 아, 약간 좀 부끄러운데 750Li는 아니고 740Li 차량을 이제 한번 전체적으로 봤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작업 방향을 잡고 이 차를 깨끗하게 리스토레이션 할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아무튼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달라고 하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제가 가끔 댓글도 달아드리니까 많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덱스TV였습니다.